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대성에너지 동방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추천주 결과 순서대로 볼게요. 대성에너지 여기 오버슈팅 나오고 제자리 정석으로 빠졌다가 역배열 돌파 초입에서 한번 급등, 또 눌러줄 때 8,000원대에서 이렇게 N 패턴 반등 노리고 W 반등, 쌍바닥 반등 노리고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이게 일봉이고 처음에 11월 중순에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다음날 바로 수익 나왔죠. 뒤에 밀리지만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W로 회색 박스 대응하면 된다. 반복 추천드렸고 여기 25% 한번 윗꼬리 수익 나왔습니다. 반짝인데 더 간다. 이렇게 빠졌지만 더 간다고 했고 여기 모아가는 자리다.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발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는 자리죠. 확률이 좀 낮은 자리예요. 해서 모아가는 자리다. 시간이 좀 걸린다 했고 결국 급등 나와주고 뒤에는 또 밀렸지만 여기 또 눌림 매수 자리니까 계속 반복 매매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요 큰 회색 박스를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요. 12월 21일 요때 매수하시고 바로 상승이 안 나오니까 손실이 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애초에 제가 추천드릴 때 12월 15일에 바로 갈 확률은 적고 모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명확하게 흐름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됐었죠. 요 자리, 발자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평단은 낮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자리니까 그런 자리를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가는 자리는 무릎이나 어깨 자리예요. 발자리는 바로 가기가 어렵다. 대성에너지는 발자리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느린 흐름이었다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이제 거래량 한번 터지고 무릎 자리가 형성이 된 거죠. 여기 발, 무릎, 어깨머리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재는 또 오버슈팅이 나와가지고 6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오늘 한 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이유는 미국 홍해에서 반군 후티와 충돌 소식에 강세가 나왔다.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을 미국 전투기가 격추시켰고요. 결론적으로 아무 피해는 없지만 어쨌든 서로 대치 상황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치니까 우려감에, 확산 전쟁 우려감에 계속 반응이 주가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애초에 추천드렸을 때 제가 2월까지 보유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천연가스 주고 GSE도 제가 저번에 11월에 미리 추천드리고 2월까지 가져가라 했는데 전쟁 터져가지고 가속 붙었던 구간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겨울주로 매매가 가능했고 11월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사업을 제지한다. 그리고 1월까지 거래 중단 경고, 끝나지 않는 천연가스 가격 불안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일정주로 추천드렸었고 이번에 위 해당 내용 중동 전쟁 확산 우려로 수급이 강하게 붙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GSE도 차트가 똑같아요. 같은 섹터니까 요 구간에서 11월 12월에 미리 추천드렸고 2월까지 가져가라. 근데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쭉 크게 가속이 붙었고요. 차트가 대성에너지랑 월봉이 똑같죠. 이것도 W 반등 노리는 자리 역시 이렇게 최대 4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일봉 21년도 겨울 추천드리고 전쟁 터지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반복 추천드리면서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바닥에서 재추천드리고 또 수익이 단기에 40%가 나왔다. 타점을 잡고 계속 반복 추천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 미래생명자원 사료주도 여기 오버슈팅 나왔고 제자리까지 빠졌죠. 이후에 박스 행보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모아가는 자리다. 왜? 발이니까 모아가는 자리다 했고 한번 튀었죠. 뒤에도 계속 발이니까 계속 모아가는 자리다 라고 반복 추천을 드리고
단기 35%또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천연가스주와 유사한 흐름으로 수익이 나왔다. 사료 관련주도 지정학 위기마다 이렇게 전쟁 우려가 있을 때마다 같이 올라갑니다. 곡물값 상승 우려. 4월 5일까지도 인도 수출 쌀 금지의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내용도 있고요. 다음 동방 상한가. 동방은 금요일에 241선 처음으로 안착하는 자리다 언급드렸고, 차트가 늘상 추천드리는 역배열 끊고 여기가 발이고 여기 무릎 돌파 나오는 딱 정석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장기 2평 1년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붙는 가속 자리였고, 윗꼬리 마감이 되었습니다. 종가에. 하지만 윗꼬리지만 이게 차액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물류주 흔들면서 더 간다라고 종가에 리딩을 드렸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편하게 홀딩을 할 수가 있었겠죠. 운 좋게 이제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 시간의 상한가면 튀었다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낮은 확률로 상한가까지 마감을 해줬고요. 갭 상승이 나왔고 분봉도 별로 크게 흔들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수월하게 오늘 상한가까지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지정학적 리스크, 물류 대란 우려 지속으로 물류 대란 장기화되나 해운 물류사 촉각, 이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20년도 말 동방일봉이고요. 이때 중장기 추천, 왜? 쿠팡 상장 기대감이 있으니까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제로 소멸 쭉 빠집니다. 요 구간도, 제로 소멸 구간도 잘 복습하시고, 요 구간이 쿠팡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상장하니까 제로 소멸로 쭉 빠졌던 구간이고요. 이 제로 소멸을 모르면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다가 비중 높이거나 하락할 때 정리 안하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아프죠. 요거를 복습을 잘 해야 미래에 또 같은 패턴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물류 대란 이슈로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추천했던 가격대가 요때랑 지금 비슷합니다. 그렇죠? 요런 자리에서, 머리 자리에서는 거의 추천 안 들어가고 이런 조금 비싼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드리고 가속이 붙어요. 다음 흥화해운, 얘도 월봉이 역배열 끊고 무릎 자리죠. 여기가 발이고요. 여기가 무릎 돌파하는 무릎 어깨 자리였고 130% 상승이 나왔습니다. 2200원 할 때 눌림 반등 매수 가능하냐 질문이 있었고 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틀 만에 바로 급등 나왔고 뒤에는 좀 흔들다가 상승이 나왔고요. 분석주 뒤에 추천은 못 드렸고 이렇게 분석으로 2200원 매수 가능하다 했고 뒤에 정석 자리에서 발, 무릎, 어깨머리 올라갔던 패턴 잘 복습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물류 대란 장기화 우려, 위와 같은 이유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차트 분석 좀 해볼게요. 대성에너지, 자, 이 구간 발 구간에서 반복 추천 모아가는 자리다 추천드렸고, 얘가 이제 무릎이 형성이 된 거죠. 여기 눌림 매수 자리다, 반복 매매 홀딩 가능하다고 했고, 요 자리가 지금 네 번째 저항이 나오던 자리였는데 돌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가격이 13,000원 정도, 꼬리는 13,700원, 위에 일단 단기적으로 두 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차트 더 크게 해서 다음 전고가 16,000원, 그 다음이 19,000원입니다. 요거는 뭐 먼 나라 얘기, 가속이 붙어가지고 계속 가면 모르겠지만 이때도 크게 올랐다가 빠르게 가짜 반등 주면서 한번 제자리까지 무너졌던 구간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자꾸 급하게 올랐다가 제자리로 쳐박으니까 지금도 올라가다가 요 둘 중에 하나 맞고 떨어지는 것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쳐박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전에 무너졌을 때 찹찹찹 정리했으면 됐듯 지금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찹찹찹 이렇게 정리하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무작정 더 가겠지, 쭉쭉 가겠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이를 보면서 추세가 꺾이면 분할 매도 대응을 반드시 해주도록 합니다. 일봉의 주요 지지는 12,000원 1차, 11,000원 2차, 다음 3차가 여기 기존 저항이었던 자리, 4차가 상한가 시가,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겠네요.
이탈할 때마다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홀딩을 하면 된다. 파동이 위아래로 큰 구간이고 위로 파동이 한껏 나온 상태니까 밑으로의 파동도 경계를 하면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다음 GSE 역시 차트 비슷하고요. 얘도 요 구간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유사한 흐름으로 여기 뚫고 급등 나온 다음에 고가 24%, 종가 18%, 여기 구름 상단 저항대 딱 걸렸고 4,300원 위로 계속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4,500원 오늘 고가, 그 다음에 전고점이 5,250원, 꼬리가 5,600원 정도. 그래서 중간값으로 4,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저항은 이렇게, 지지는 4,000원,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더. 조금 더 짧게 볼 거면 4,150원 이렇게 4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값인 4,000원, 4,000원 지지가 중요하겠고, 다음 동방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박스 돌파하고 1년선 처음 안착하는 자리, 여기는 저항을 받았고 여기는 안착 시도하는 자리였고 종가에 안착을 했죠. 종가에 안착을 해줬고 요 윗꼬리가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소하다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편하게 홀딩이 가능했고 신규 매수도 가능했고요. 1차 매수 가능했고, 운 좋게 시간의 상한가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먹기가 매우 수월했죠. 그러니까 시초에 지금 갭으로 뜨고 흔들지 않고 바로 상한가 박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괴지수 수익, 운 좋게 추세 수익이 나왔다.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늘상 설명드리듯 계속 올라가면 홀딩 하시고 꺾이면 그때 분할 매도 하면 됩니다. 분할 매도 하다가 도중에 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남아있는 물량 더 크게 먹으면 되는 거죠. 2,900원 1차, 그 다음 2,750원, 그 다음에 시가 2,650원,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싱크홀 자리입니다.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져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싱크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자리 조심하도록 하고요. 지금 태양건설 우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싱크홀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게 빠지고 있다. 싱크홀 자리도 제가 늘상 자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피하도록 합니다. 또 경고를 드렸죠. 좀 더 보기 쉽게. 노랑 이탈하면 중앙까지 빠진다. 지금 중앙까지 빠지려고 거의 근접하게 내려온 상태고요. 워크아웃, 재료 소멸. 다음 태웅로직스, 얘도 물류 대장주였죠. 월봉 전고점 5,000원 정도 맞고 떨어졌고요. 일봉 시간에까지 상한가였고 오늘 14% 반짝, 시간으로 또 1% 하락이 나왔고, 여기 전고점까지 가지는 못하고 월봉의 전고점 맞고 떨어진 상태고, 481선, 241선 이렇게 장기 이평 기준으로 3개 크게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대 양봉이 종가를 지키는 거고요. 4485 시간으로 조금 밀리면서 이탈을 했고, 그 다음 481선 4280원 정도, 여기를 지키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지키면 흔들면서 더 갈 수 있고, 이탈하면 또 밑에까지 크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KCTC, 얘도 갭 상승으로 올라왔고 싱크홀 자리 생겼죠. 시가 4,600원 이탈하면 4,200원 정도까지 빠집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 481선 1차 지지 4,700원, 얘도 시간으로 1% 하락 나왔고,
4,700원 지지가 일단 1차로 중요 요 두 개. 다음 인터지스, 동방과 같이 시간의 상한가였고 동방은 상한가 직행, 인터지스는 갭으로 팍 튀었다가 이렇게 시가 이탈하고 무너졌습니다. 고가 15%, 종가 보합, 1년선, 반년선 시가 지지 보시고,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초에 갭으로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요. 뒤에는 흔들면서 결국 빠져버렸습니다. 체리 이탈하면서 결국 정석 패턴으로 빠졌고, 동방은 시가를 지키면서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이 된 거죠. 동방은 이렇게 시가를 지키면서 또 그 다음에 장대항공 시가를 지키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다른 양상을 보여줬고요. 다음 흥하해운, 여기 박스 돌파 나올 때 2,200원 정도 매수 가능하다 분석드렸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가 여기고요. 여기서 매수 가능한가 종가에 질문이 있었고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던 구간이었고 월봉이 역배열 돌파, 박스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바로 이틀 만에 20% 급등이 나왔죠. N 패턴 정석으로 상승이 나오셨고요. 뒤에는 이렇게 흔들다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재추천은 하지 못했고요. 패턴 잘 숙지하시고 다음 종목에 똑같은 자리가 보이면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크게 노려보시면 됩니다. 이때 상한가 치고 1월 4일에 상한가 치고 고점 박스 유지해 주다가 요 상한가의 시가 2,700원 정도 이탈이 없이 지켜주고 유지해 주다가 대성에너지랑 유사하게 이렇게 3번 정도 윗꼬리로 저항 걸리고 바로 올라갔죠. 얘는 갭 상승으로 올라가 버렸고 상한가 다음날 또 한 번 더 급등이 갭으로 나와주면서 현재 싱크홀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요 싱크홀 자리 이탈은 조심을 하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집니다. 이게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밥동 개념으로 밥을 많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똥을 싸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언젠가는 이탈이 차례차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죠. 오늘의 시가 4560 여기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기준은 요 4개 보시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최근에 갭 하락 나왔던 종목 TY홀딩스 우, 이렇게 갭 상승 나온 다음에 그대로 하락이 나와버리죠. 뒤에 또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또 같은 패턴으로 싱크홀로 밀려버리고요. 항상 갭 상승이 나오면 갭 하락을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 더 볼게요. 신라젠 거래 재개되고 이렇게 3번 튀었는데 결국 싱크홀 나오면서 차례차례 이탈이 나왔죠. 위니아 이런 것도 갭 상승 나왔다가 도로 빠져버립니다. 무조건 저런 식으로 다 싱크홀로 빠진다는 게 아니고 이탈을 한다면 이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지키면 상관이 없죠. 다음 대한해운, 얘도 오늘 갭 상승 나왔었고 시가 이탈하니까 여기까지 빠졌던 갭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잘 초보분들은 이해가 안 될 텐데 분봉으로 보시면 갭이 있다는 걸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저분해가지고 기본 차트로 좀 바꿀게요. 이게 금요일에 종가고요. 아침에 갭으로 팍 튀었죠. 튀면서 여기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싱크홀이 생겼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진흙땅이 생긴 거고 이렇게 훅 빠르게 빠져버리죠. 이탈하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는 조심을 하도록 한다. 뒤에 올라갔다가 고점 경신하고 뒤에 또 밀렸네요. 어쨌든 요 비어있는 공간 항상 갭 상승 나오면 갭 하락 구간 조심하도록 합니다. 요 갭 하락 구간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 경우도 있고
더 크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변곡점이 다시 되는 거예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이제 싱크홀 자리 땅바닥까지 빠졌다가 한 번 더 점프하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네요. 그리고 밑에 또 갭이 하나 더 있죠. 싱크홀이 하나 더 있습니다. 2,500원 정도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니까 밑에 싱크홀 자리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린드먼 아시아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세 번째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이틀 만에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봉 얘는 무릎에서 추천드렸죠. 여기가 발이었고 느린 자리들, 여기가 대성에너지 GSE 미래생명자원 추천드렸던 발자리고요. 린드먼은 무릎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급등이 나왔을 때 무릎 자리 여기서 바로 가속 붙어가지고 2일 만에 50% 상승이 나왔다. 요 타점 복습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발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머리인지 요거 파악하는 연습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전에 다 상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이거는 넘기도록 하고, 린드먼은 GPT 스토어 웨인 힐스 관련으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 한 번 더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고점 경신을 해줬고 여기 상한가 종가를 지키면서 급등이 나와줬고, 상한가 종가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고 이탈하면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항상 장대 양봉의 종가, 상한가 종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여기 이탈이 나왔지만 어제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 지키면 더 간다. 지키면서 오늘 몇 프로? 23% 급등이나 나왔습니다. 계속 여기 지켜주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유사 차트를 보여드리면 추천주였던 3S도 요 구간 보시면 요 상한가 종가 지키면 제가 계속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키면서 이렇게 더 갔죠. 또 여기 추천드리고 계속 올라갔고요. 지금도 5일선 추세 중이니까 5일선 지키고 있거든요. 5일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크게 여기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 크라우드웍스, 이때는 지켜보다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발자리, 무릎 자리에서 뭐 거의 발목 자리죠.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항상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올라갈 때 무시하시고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반등 노리고 매매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바로 단기에 16% 수익 나왔고 뒤에도 박스 반복 추천드렸고요. 뒤에는 또 추세 박스 만들어줬죠.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여기 역별 돌파 초입 자리 36,000원 정도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이때 바로 단기에 올라가면서 50%또 재수익 줬고요. 애초에 처음 추천하면서 장기 목표를 45,000원 드렸어요. 이게 오늘 근접하게 도달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도달할 거라는 기대치는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V자로 쭉 올라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흔들면서 파동을 주면서 수익 반납을 주면서 올라간다. 무게를 두는 정석 흐름으로 올라갔고요. 3달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다. 데이터 라벨링 시장 독보적 1위 의료 AI 관련주고요. 지금 오늘 또 상승이 나왔던 거는 GPT 스토어 최대 수익 분석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시간에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석 반짝 조심하라고 했고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제 맥점이 요 목표가였던 45,000원 기준이 되니까 45,000원 안착하면 더 갈 수 있는 거고 힘이 붙어가지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고, 안착을 실패하면 또다시 요 밀렸던 구간들 있죠. 요 구간처럼 또 이번에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단기에 바닥 대비로는 70% 올랐거든요. 추천 기준으로는 50% 올랐지만 바닥 기준으로는 70%나 올랐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 경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흐름, 올라갔다 내려가는 흐름을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 AI 섹터 자체가 전부 다 지금 크게 많이 올랐다가 무너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 조심을 해야 돼요. 후발로 올랐던 크라우드웍스가 좀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루닛, 뷰노, 코어라인 소프트, JLK 이런 애들 다 좀 조정 구간에 있죠.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LB인베도
추세 박스 똑같은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얘는 다음날 바로 6% 수익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는 10% 이상만 좀 의미있게 보죠. 막 3% 5% 오른 거 가지고 막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방은 5% 오르면 난리 나가지고 막 축하드립니다 막 난리 부르스 벚꽃장이던데, 저희는 뭐 30% 정도는 올라가줘야 아 이게 수익이 좀 났구나 하고 자랑을 하는 거죠. 아무튼 바로 가진 못하고 초록으로 밀렸다가 정석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게 기본 흐름이에요.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게 기본이고 노랑은 보너스다. 그러니까 자꾸 이 노랑만 노리시는 분들은 괴로워. 근데 기본으로 이렇게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괴로울 게 없죠. 정석 수익이니까. 이렇게 정석으로 추세 박스 내에서 수익이 나왔다. 재추천 드리고 하루 만에 16% 수익 나왔고요. 또 윗골이 달렸죠. 근데 요게 또 매물서하기 때문에 윗골이지만 더 간다 했고 이틀 만에 23% 급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1월 11일 리딩 LB인베 오늘 윗골이도 매물서하다. 차익 실현 아니다. 4848 반복 매매 가능하다. 오늘은 큰 윗골이로 죽었지만 스윙 계속 유효하다 라고 했고 이틀 만에 23%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처음 추천 이유는 치매치료제 게임저로 평가받는 엑소점 요걸로 추천드렸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요게 아니라 가우디오랩 투자를 했다 요걸로 상승이 나왔고요. 창투사다 보니까 뭐 어디에 투자를 한 게 성공적이다 이러면 주가들이 올라가는 거죠. 얘는 11월 22일에 처음 추천드렸었고 카이노스메드랑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천주들 다 이렇게 양호하다 했던 거 얘네도 다 크게 갔고요. 신규 추천은 검정별을 넣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기존 추천주는 이응희읒 양호하다로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또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기존 추천주도 그냥 별 넣어서 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검정 색깔 별만 따라다니면 돼요. 검정색 별 나왔을 때 바로 1차 매수하던가 눌림 매수 기다렸다가 하시면 됩니다. 카이노스메드도 추천드리고 노랑으로 바로 가지 못했어요. 초록으로 쉬었다 가는 정석 흐름이 나왔고요. 단기에 최대 70%까지 수익이 나왔습니다. 바로 가지 못했지만 쉬었다가 이렇게 빡 올라가는 정석 흐름이 나왔다. 카이노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LB인베가 뒤늦게 따라갔습니다. 둘 다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날에 양호하다고 했던 종목들 다 단기에 재추천드리고 오픈롤 40%, 핑거 35%, 엑스게이트 50%, 뷰노 이 자리에서 한 17% 정도 올랐다가 빠졌고요. 모든 추천주들이 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뭘 잡아도 다 수익이 나왔죠. 다음 밀리의 서재 얘도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인데 요 초록 흐름으로 노리고 잡아보라고 했습니다. 이틀간 초록 눌림 매수 기간을 줬고요. 3일 만에 이렇게 수익 나왔고 5일 만에 30% 수익 나왔습니다.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줬죠. 크라우드웍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로록 빠지고 박스 확인한 다음에 돌파 나올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드린 타점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추천주는 당연히 차트만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재료와 일정이 있어요. 밀리의 서재는 2월 일정이 있었죠. 1조 시장 진출한다. 빠르면 2월 중에 웹소설 플랫폼 출시를 준비한다. 이런 재료도 다 알려드리고 일정도 알려드리니까 이게 박스 돌파구나, 이 자리에서 성공하면 더 가는구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해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차트와 재료 두 개 다 알려드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두 개 다 이해하시면은 더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따라와도 수익이 난다. 차트 몰라도 상관이 없다. 다음 카카오페이 얘 같은 경우는 분석주인데 역별 돌파 초입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차트 분석만 보고 무릎 자리니까 매수 가능하다 라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은행주 부진에도 카카오뱅크 주가 고공행진. 12월 8일에 카카오페이 지금 자리 매수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무릎 자리니까 박스 돌파 자리니까
카카오 게임즈 빼고 전부 다 카카오들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가 못 단위로 가장 적게 오르고 나머지는 다 20% 정도 올라줬습니다. 금요일에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크게 올랐고, 오늘 또 카카오뱅크가 고점 경신을 해줬죠. 다음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제주반도체, 박스 하단 5,000원대에서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네 번째 추천에서 가속 붙어가지고 미친듯이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고 최근까지도 계속 추세를 타고 있어요. 좀 밀리나 싶더니 지금도 추세 유지가 되고 있죠. 계속 홀딩 사인 드렸고요. 아직까지 보유자분들은 홀딩하면 됩니다. 추세 이탈하는 흐름이 딱히 없었다. 애초에 중장기 추천주였고, 단타 아니고 스윙 아니고 중장기로 진짜 크게 목표가 드렸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뒤에 이런 식으로 주황색깔 흐름,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찹찹찹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은 홀딩 구간이다. 자, 여기서 재추천 드렸었고, 꺾이는 흐름이 전혀 없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어디 있어? 꺾이는 흐름이 전혀 안 보여. 그쵸? 이렇게 좀 꺾이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단기 이평을 넣어봐도 11선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쭉쭉 올라갔어요. 이날 금요일에 처음으로 11선 이탈이 나왔는데 평단이 여기잖아. 11선 이탈 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죠. 뭐 조금 분할 매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평단이 여기인 분들은 21선 이탈해도 전량 홀딩하고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단이 낮으니까. 평단이 높은 분들은 11선, 15일선 이렇게 차례차례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똑같아요. 앞에다 설명한 것처럼 쭉 추세를 타면 올라가는 어깨에서는 최대한 홀딩 하시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 11선 금요일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물량은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홀딩 가능한 거고, 이제 15일선 이탈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시간으로도 2% 정도 올랐네요. 다시 또 신고가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고점에서 이 박스가 만들어졌다 보면 되겠습니다. 22,000원 꼬리까지 과거로 치면 지금 요 자리, 여기서 고점 박스가 한번 만들어졌죠. 그리고 뚫고 더 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짝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 더 간다, 여기를 지키면 더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고점에서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박스였다가 뚫고 더 갔죠. 하지만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 자리니까 초보자분들 무리하게 지금 구태여 따라잡진 않습니다. 월봉을 보세요. 미쳤습니다. 미쳤죠? 여기서 낙하산 못 피면 즉사예요. 할 거면 비중 작게 하던가 손절 짧게 잡고 하던가 분할 매수를 엄청나게 크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는 5,000원대예요 5,000원대부터 중장기 추천드렸고, 돌파 나올 때 재추천드렸고, 지금은 매도 영역 자리다.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다. 다음 CXL 대장주 네오셈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쭉쭉 올라갔고, 여기도 박스 돌파 나올 때 고점에서 재추천 드렸고요. 얘도 제주반도체랑 유사한 흐름으로 11선 이탈했다가 같이 동일한 완전히 같은 차트로 N 반등 나와주면서 이렇게 빼꼼 살짝 돌파를 하며 마감을 해줬습니다. 얘는 시간으로 0.4% 정도 하락 나왔고, 얘도 요 박스 대응하시고 1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혹은 11선 근사친 오늘의 시가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2연상, 그리고 또 여기서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반복 추천드리고 한 번 더 오버슈팅 나왔습니다. 네오셈도 단계 200%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간 애들은 초보자분들 따라잡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튀었다가 상장 시가 이탈하고 무너졌죠. 다시 올라오는데 이 자리 그대로 저항받았고요. 지지받다가 이탈하니까 급락, 지지 저항,
참고하시고, 여기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 가격이 34,000원 정도. 일단 먼 나라 얘기긴 한데 34,000원 기억해 두세요. 여기 맥점이니까. 그 다음은 현재 4만원 지지 반등 나왔고, 이탈하니까 또 급락이 나왔죠. 일단 가까운 건 4만원. 그 다음에 요 자리, 지금 현재 힘싸움 나오고 있는 자리고, 지금 매물이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매물이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올라서면 매물이 없는 텅텅 비어있는 구간 있는, 여기 조금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는 좀 비어있는 진공 공간으로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전고 돌파 나오면서 힘이 붙었습니다. 맥점이 일봉상으로는 정확하게 3만원 3만원대에서 저항 딱 걸렸고, 이번에 또 3만원 저항 두 번 걸리다가 오늘 돌파가 나왔죠. 32,000원 2년 저항대, 이 자리 32,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안착하면 힘이 좀 붙고, 실패하면 다시 2년선과 1년선 사이의 박스에 좀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추세 박스 참고. 다시 3만원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3만원 맥점이니까. (26,000원) 큰 박스 하단, 중간으로 28,000원. 다음 나머지 카카오들도 볼까요? 카카오 월봉, 정석 제자리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런거 여러분들이 잘 복습해야 돼요. 늘상 제가 강조드리는 요 가짜 반등 자리, 항상 미친 급등 후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노란 색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쌍방울, 한신기계, 하이드로 리튬, 베셀 다 같은 차트죠. 카카오도 정석 차트예요. 이렇게 오버쇼팅이 나오니까 여기 이탈하면 진짜 크게 빠질 수 있겠구나, 제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 크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배열 끊으면 다시 올라오고, 역배열 끊으면 다시 올라올 거고, 여기를 안착하면 추세를 돌리는 거니까 바로 끊고 이렇게 쭉 올렸고, 요런 자리 항상 조심하도록 합니다. 더욱이 6월에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왔죠. 6월에 오버슈팅이 나왔고, 뒤에는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다. 뒤에는 역배열 끊고 조금 한 40% 정도 올라갔다가 뒤에는 밀렸습니다. 40% 수익 주고 밀렸고, 요 박스 지지가 중요했는데 이탈을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그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박스 상단이 62,500원 정도, 여기 상단 안착 중요한 거고, 최근은 이렇게 작은 역배열 끊고 적산병 양봉 연속 3개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일봉은 반년선 저항 받다가 뚫고 올렸고요. 요 자리에서부터 추세를 돌렸죠. 요때 제가 매수 가능하다고 했고, 왜? 무릎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발이고 121선 돌파한 자리가 무릎이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무게를 줬기 때문에, 현 저항대는 2년선 67,000원 정도, 전고점이 7만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두 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단기 지지는 요 추세, 작게 추세 나오고 있으니까 요 추세 대응하시고, 1년선 지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1년선 지지, 반년선 지지. 단기 평으로 21선 지지받고 반등 나왔습니다.
해서 21선이 계속 중요한 56,000원 56,000원 여기도 중요하게 보시고요. 단기 지지로. 다음 카카오페이, 얘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박스 상단 가격이 64,000원 정도, 64,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박스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1년선을) 안착을 했고 요 위에서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1년선 지지 52,5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2년선 저항대 7만원, 요 구간 7만원, 7만원 초반대가 전고점, 그리고 2년선 겹치는 자리고, 현재 6만원, 여기 또 작은 전고점 자리입니다. 6만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중간값으로 65,000원 보시면 되죠. 지지 1년선, 그리고 장대 양봉이 시가 48,500원. 그 다음 여기 다음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요. 역배열 돌파 초이 박스 자리. 얘는 혼자 유일하게 121선을 돌파를 못했죠. 28,000원 돌파 안착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안착을 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지금은 여기서 정직하게 박스가 나오고 있네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다음 1월 15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가스, 석유, 해운, 물류, 오지, 항공, 로봇, 인공지능. 가스, 석유 지정학적 리스크로 계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추천주였던 대성에너지 상한가 나왔고 GSE도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SH에너지화학이 장중에 반짝했고 시간이 상한가 나왔고요. 동전주 1승 중앙에너비스까지. 다음 물류 관련주 동방, KCTC, 흥하해운, KL넷, 한솔로지스틱스, 인터지스, 태영로직스, KL넷까지. 다음 오지 관련주 삼성, AI 길목기술 연구를 5년째 하고 있다. 육지 표준화 주도권을 노린다. 예, 바닥권에 있던 오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몇 종목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라이트론, 인포마크, KMW, 오이솔루션, 와이어블, QSI. 다음 로봇 관련주 M&A 기대감, 현대 HT, 크라우드웍스, 인포마크, 로보티즈, RS 오토메이션. 크라우드웍스가 추천주였고 금요일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갔다가 반짝 나왔고요. 의료 AI 관련주기도 하고요. 다음 인공지능 GPT 스토어 이슈로 인포마크, 이스트소프트, 크라우드웍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이글루. 크라우드웍스가 의료 AI 관련주인데 GPT 스토어 최대 수혜 분석이 뜨면서 반응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음 음극재 하버드대 10분 완전 충전 가능한 전고체 전지를 개발했다. 예, 현대공업이 엄청 크게 반응이 나와줬고요. 다음 항공 관련주 EU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예정이다. 요거는 2월 14일에 일정이 잡혀있죠. 이때 최종 결론이 나오니까 11월 12월에 이미 나왔던 일정이고 2월 초까지 흔들면서 갈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줬고요. 시초에 팍 뛰었다가 반짝 나왔죠. 얘네는 재료 소멸도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반영 이미 좀 많이 나온 편이니까 뒤에는 더욱더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또 오늘 리딩 나왔으니까 차트 볼게요. 12월에 리딩 드렸고 2월 14일 일정이니까 흔들면서 더 간다. 25% 올라갔고요. 아시아나 IDT 역시 같은 리딩으로 흔들면서 더 간다. 박스 회색 박스 하단 지키고 흔들면서 돌파 기준 15%, 눌림 기준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리딩을 토대로 회원님께서 오늘 400만원 수익을 내셨고요. 축하드립니다.
12월 17일 카톡 리딩 캡처고요. 아시아나항공 22,000원에 물린 분의 질문. 2월 초까지 흔들면서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평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고점 생각하고 본전이 오지 않더라도 정리를 하는 걸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2월 초까지는 흔들면서 상승 기대감이 있다. 지금 이 상승이 나온 거죠. 하지만 평단이 높으니까 본전 생각은 버리고 1월 중순 말부터는 2월 초까지는 빠른 재료 소멸도 경계를 해야 된다. 항상 선반영이 크게 나오면 빠른 재료 소멸이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이를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뭐 할 것이다, 합병할 것이다, 이거에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합병했다, 이 결과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태형건설이 이런 식으로 워크아웃 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워크아웃 됐다, 이 결과가 나오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잠깐 그러면 태형건설을 볼까요? 이렇게 위기가 생겼고 워크아웃 할 것이다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워크아웃 하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대감만 먹고 빠지는 게 안전하다, 결과가 나오면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온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 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그 전에 미리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하락이 나오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반짝했다가 뒤에 빠지는 이런 패턴도 있으니까 빠른 재료 소멸도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장 재료 소멸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추천주였던 컴퍼니 K, 파도 상장할 것이다에 올라갔다가 미리 하락이 나옵니다. 상장일은 여기인데 미리 하락이 나와서 제자리까지 빠져버리죠. 상장일까지 가져갔으면 제자리까지 그대로 수익 반납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꺾일 때 미리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가만히 일정까지 기다리면 안된다. 추이를 보면서 빠른 재료 소멸도 조심을 해야 된다. 아시아나항공 오늘 2년선 저항대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고요. 당분간 요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질문자의 평단 같은 경우 22,000원입니다. 이번에 이 호재로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이게 80%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건데 갈 거면 진작에 여기까지 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썩 힘이 강하진 않으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온다 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온다 치더라도 결국은 합병했다에 내려올 거란 말이죠. 본전을 주지 않고. 그럼 요때 이만큼이나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내려가면 이 기다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기회비용 상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꺾이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디서 꺾일지는 모르겠으나 꺾이면 그때는 좀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하시고 가감히 전량 매도하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낫습니다. 이번 이벤트 때 이번 2월 일정에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엄청나게 또 기회비용 상실이 된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추천주로 교체를 하는 게 낫죠. 추천주는 단기에 막 20% 30% 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을 짧게 잡고 새로운 신규 추천주로 만회를 하는 게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낫다. 다음 아시아나 IDT, 얘는 크게 박스 형태로 여기 박스 주고 급등, 또 박스 업그레이드 하고 한번 튀었다가 밀렸고요. 박스 하단, 기존의 박스 하단인 18,000원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질 거고요. 다음 나머지 대한항공도 볼까요? 대한항공은 대형주다 보니까 역시 뭐 힘이 좀 없는 편이고 또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2년선 반년선 사이의 박스 하단이 22,500원, 상단이 24,500원 혹은 24,000원, 이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2년선 가격인 24,500원 여기를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살짝 안착했다가 밀려버렸고 크게 밀렸죠.
이번에도 이 구간 뭐 살짝 안착 하더라도 2월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재료 소멸로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에어 부산, 얘는 이렇게 이쁘게 추세가 나오고 있네요. 근데 추세 하단까지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2년선 3,7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지는 여기 중요하게 3,000원 정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네오셈, 제주반도체 두 개 다 추천주였고 계속 크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 투자한다. 300만 개 일자리 생길 것이다. 네오셈은 CXL 대장주고,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대장주. 다음 사료 관련주, 지정학 위기 때마다 사료주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쌀 가격 상승 전망도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추천드렸고 30% 상승, 신송홀딩스가 오늘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제약 개별 강세, 피플바이오 탈모 특허 관련해가지고 연이어 반응이 나오고 있고, 동성제약이 빛으로 비만 당뇨까지 치료한다. 이에 반짝. 다음 개별 테마, 이 중에 LB 인베스트먼트가 추천주였고 30%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머진 개별로 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월 12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동방 시간의 상한가였고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물류 대란 이슈. 인터지스는 같은 내용인데 같은 상한가인데 정석 반짝 나왔고요. 유니트론텍 로봇주, 가장 저평가된 로봇 업체 분석 의견, 이때 그걸로 상한가 나왔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6%, 고가 12%,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 아직은 5일선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로보티즈 6%, 이것도 추천주였고 30% 수익 나왔습니다. 정석 반짝, 시간에 6%. 다음 3기V 반짝, 한미사이언스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고가 24%, 종가 13% 정석 반짝. 시초에 크게 튀었다가 이렇게 크게 빡 튀었다가 시가 이탈하고 크게 바로 무너졌네요. 정석 패턴으로 반짝이 나왔다.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2년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2년선 가격인 오늘의 저가 45,000원 정도 지켜주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대한해운 반짝, 해운 관련주, 물류 대란 이슈, 태흥 로직스, 얘도 물류 대란, 정석 반짝, 크라우드웍스, 얘도 추천주였고 50% 상승, 시간에 2.6%, 고가 17%, 종가 12%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상승 마감한 편이죠. 여전히 5일선 추세 타고 있고 GTP 스토어 수혜로 크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네오셈, 시간에 2%였고 CXL 대장주, 제2의 한미반도체 기대가 된다. 예, 제주반도체랑 같이 크게 동일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줬고요. 고가 21%, 종가 17%. 얘도 반짝이지만 뭐 거의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KCTC 물류 관련주 반짝, 피플바이오 탈모 치매 반짝, 다원시스 4% 상승 마감, 한솔로지스틱스 물류 관련주 반짝. 이렇게 일반적으로 반짝하는 게 대부분의 흐름이고요. 오늘은 낮은 확률로 동방이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가 좀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 이 패턴 잘 숙지하시고 시초에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SH 에너지 화학 상한가, 가스 관련주, 석유 관련주고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 미국의 충돌, 히토류 채굴 착수한다. 그리고 가스 수혜까지. 동전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월봉, 여기 정배열 상승 파동 주다가 하락 파동 나왔고, 한 번 더 정배열 파동 주다가 하락 파동, 동전주 구간까지 밀렸고, 최근에 역배열 끊고 60% 상승 나왔다가 밀리고, 지금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00원, 630원 정도 박스. 최근에도 급등 나왔다가 밀렸고, 대성에너지랑 GSE랑 같은 내용으로 같은 차트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같이 급등이 나와줬고요. 정확하게 이번에는 481선 2년의 매물 맞고 떨어졌습니다. 840 정도. 시간으로는 8471까지 올라왔고요. 살짝 시간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전고점 저항대 900원, 꼬리는 하나, 둘, 이렇게 960, 1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종가상 요 가격을 안착을 해야 돼요. 여기도 종가상 지금 안착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19일에 살짝 안착했다가 딱 하루만 안착을 간당간당하게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명확하게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1년선, 반년선, 이렇게 장기 입형 기준으로 지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동전주니까 초보자분들은 항상 동전주 건들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셀트리온 관련주. 셀트리온, 미국 나스닥에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을 추진한다. 이름은 연내 상장 방안을 검토한다. 고바이오랩은 셀트리온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관련 첫 개발 파트너고요. 얘가 시간의 상한가 반응, 셀트리온 제약은 5%, 셀트리온은 1.7%. 고바이오랩 월봉 3만원, 상장 시가 이탈하고 죽었고, 이렇게 역배열 끊고 한번 튀어주던 구간이 있었는데 뒤에는 또 밀리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저가 이탈할 때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고요. 현재는 그 맥점을 회복한 상태에서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월봉상으로는 16,000원이 전고점, 일봉상으로는 481선 2년의 저항대 13,500원 정도, 14,000원 요 구간, 13,000원 후반대에서 강력하게 정직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1년선 정직하게 저항받았고, 이때는 반년선, 지금은 2년선의 저항을 받고 있다. 시간의 상승으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1년선과 2년선 사이에서 고점 박스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요 하단, 박스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밑에 싱크홀 있죠? 싱크홀 갭 상승이 나오면 뒤에 이탈했을 때 항상 크게 하락하니까 싱크홀 구간은 조심을 하시고, 얘는 하락 나오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지금은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한번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져버렸고, 지금도 크게 올랐고, 2년선 안착하지 못하고 박스 하단 이탈하게 된다면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박스 하단 지지 여부 잘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다음 셀트리온 제약, 얘도 오버슈팅 나왔고 지금 좀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15일선까지 빠졌고 요 자리에서 살짝 반등, 5% 반등으로 11만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5일선 회복, 11선 회복이
1차, 2차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12만원. 요 상한가, 종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21선 다음은 상한가 시가 92,500원. 파동이 커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럼 다음 하락 파동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락 파동보다 요 하락 파동이 지금 더 크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작게 올라가고 작게 빠지고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지고 더 크게 오르고 더 크게 빠진다. 이렇게 파동이 점차 커지니까 만약 밀리게 되면 더 크게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 21선 10만원 여기 맥점 잡고 이탈하면 크게 무너진다에 좀 무게를 두고 조심하시고, 지키면 다시 또 N반등, 요때처럼 20선 구간에서 N반등 나와줬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N반등이 나오려면 10만원 21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맥점을 체크하고 대응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교과서 차트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렸었고, 크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 일봉상으로 쌍봉이 떴었거든요. 그 자리가 20만원 자리였죠. 20만원 이탈하고 제자리 쭉 빠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 돌파,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과거 타점, 죽는 자리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월봉상으로는 쌍봉 이탈로 죽었던 자리네요.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20만원, 쌍봉이 아니라 일봉이 헤드앤숄더였네요. 역별 돌파 추이, 늘상 추천드리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130% 올라갔다가 오버슈팅 뒤에는 이렇게 쪼로록 맞았습니다. 항상 고점에서 헤드앤숄더 이탈하거나 쌍봉 이탈하면 극도로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20만원 자리 이탈하고 죽었다. 이게 월봉이고 일봉상으로 보면 헤드앤숄더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얘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무너졌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또 이탈하고 빠지고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행보 좀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 일봉은 21선 이탈을 이미 해버렸고요. 제약보다 좀 더 약한 흐름이죠. 아무래도 무거운 애다 보니까 좀 더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세 하단까지 빠지면 2년선 요 추세 하단 17만원 정도까지 빠지는 거 생각해야 돼요. 장대양봉의 시가 203,500원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할 거고, 지금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다. 요 역배열을 끊고 올려야 되겠죠. 다음 컴퍼니 K 9.9% 업스테이지 투자 관련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파도에 투자해가지고 파도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제로솜을 맞았고, 뒤에는 업스테이지 관련으로 올라갔고, 추천드리고 단기에 다 크게 수익이 나왔던 효자 종목입니다. 여기 추천, 여기 추천, N패턴으로 반등 나왔고, 지금은 1월 11일에 고점 찍고 또 살짝 밀리고 있고요. 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죠. 21선, 15일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15일선 밑꼬리 잡힌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8,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일선 가격이 8,300원 정도 하니까 1차적으로 8,3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서 5일선 회복하고 더 갔고, 지금도 이렇게 5일선을 회복해줘야 더 가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전고점 9,500원, 꼬리는 1,400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파동이 크기 때문에 초보자분이 건들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지금도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또 뒤에 또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파동이 큰 구간 초보자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지지 최근 15일선 반등 나왔으니 15일선 오늘의 저가 7,440원 여기 지지 잡고, 이거 지키면 계속 파동 타시고요.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로봇 관련주 인탑스가 상한가가 나왔고, 보핏 시제품을 납품했다. 삼성 협력사고 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대감이 붙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로봇 진출에 따른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월봉부터, 월봉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죠. 역배열로 좀 빠지는 자리인데, 거의 추세 하단까지 밀리나 싶더니 살짝 위에서 반등 나오고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고 조금 위에 있는 자리, 무릎 자리죠.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고, 혹여나 지금 여기 밀리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빠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상승 흐름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뚫고 올라가 준다면 33,000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어요. 32,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월봉의 전고점이 35,000원, 4만원 주요하게 두 개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값으로 37,500원. 일봉은 장기 이평 구간에서 저항이 자꾸 걸리고 있는 자리고요. 3만원 종가 상한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는 뚫었고 3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3만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지지 맥점이었던 자리가 32,500원 지지 받다가 이탈하니까 죽었죠. 다시 올라오는데 이 가격에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계속 저항으로 잡혀있는 과거의 맥점이 되는 거고요. 다음 전고점이 38,000원 정도, 그리고 43,000원, 중간값으로 35,000원, 41,000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대칭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현재는 이렇게 크게 박스로 움직여주다가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SBB 테크 2%, 얘도 파동이 엄청 크게 나왔던 로봇주고 추천주였었죠.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빠지고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역배열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주면 또 전고점까지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자리고, 실패를 하면 다시 기존의 박스까지 1차, 2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박스 돌파했고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박스 상단이었던 41,500원 지키는 게 1차로 중요하고, 이탈하면 기존의 박스 하단 35,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 주의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이렌시스 1% 정도. 이렌시스 추천주였고 크게 올라갔죠. 이렌시스도 차트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월봉 역배열 돌파 나오기 직전에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도 추천드리고 140%, 이번에도 하루만에 상한가 2일만에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에 파박 튀어준 종목이고, 요 구간 추천, 그리고 요 구간 추천. 역대 신고가 찍고 살짝 밀리고 있는 구간, 자 여기 6,500원 종가상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상한가 종가 위에서 고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600원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고요.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5,600원 잘 기억하시고, 이거는 지금 단일가 거래 중이고 18일에 목요일에 단일가 거래 풀립니다. 그때 혹시
강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18일 날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지지 맥점은 5,600원 정도. 다음 LED 관련주 비스템전자, 광전자, 삼성과 LG전자 투명 마이크로 LED, OLED TV 공개 소식에 최근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스템전자가 상한가 한방 찍고 파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크게 밀리지 않죠. 2년선 지켜주면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6,350원 딱 요정도까지 다시 올라와 줬고요. 여기 종가상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는 7,080원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고, 월봉은 역배열 끊고 가속 붙어서 올라오는 자리. 월봉의 전고점 저항대는 7,300원 정도 하네요. 8,300원도 신고가 가격이고요. 52주 신고가 가격, 역대 신고가 가격은 상장 초입에 11,000원 정도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광전자. 얘도 바닥에서 가속 붙어서 크게 올라왔고 종가상으로는 역배열을 끊지 못한 상태. 이렇게 크게 역배열로 움직여주고 있고, 일봉 6월에 크게 튀었다가 제자리, 이번에 또 크게 튀어주고 있고, 최근에 저가 2,6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또 장기 이평까지 크게 밀리는 거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5% 2,900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고점 박스 대응, 꼬리 기준으로는 좀 더 크게 요래 보시면 되고, 다음 프로2000 광 GPU 관련주. 얘도 최근에 파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월봉은 박스, 작은 박스 뚫고 큰 박스 상단 맞고 떨어졌습니다. 3,8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한데 딱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 전고 일봉상으로는 지우고, 전고 몸통, 꼬리, 그리고 대칭 중간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 5일선 추세 중에 있죠. 오늘 5일선 밑꼬리 반등 나왔고, 시간으로 5% 반등 3,5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일단 제일 가까운 저항대는 금요일의 시가인 3570, 그 다음에 3840, 이 두개. 지지는 5일선 밑꼬리 11선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고, 다음 탄소 배출 관련주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이때 급등 나왔을 때 요 가격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올 확률이 크다 했고, 딱 그대로 제가 말한 대로 요 자리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줬고요. 얘도 5일선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와줍니다.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때 5일선 이탈하고 좀 쪼로록 거래량 없이 빠졌죠. 지금도 5일선 이탈하게 되면,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이전처럼 거래량 없이 쪼로록 빠지는 거 경계는 하셔야 되겠고, 일단 시간에 4.3% 상승으로 7,8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계속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고, 꼬리 저항대 체크해 두시고, 다음 에코바이오. 얘가 상한가 종목으로 기존 대장이었죠. 상한가 종가, 상한가 시가 요 사이에서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5일선 기준으로 반등 나왔고, 시간으로 조금 반응. 요 단기
박스 대응하시고, 여기가 싱크홀 자리입니다.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져요. 그 다음 신규 상장주 에코아이. 에코아이도 여기서 싱크홀로 한번 빠졌던 구간이 있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쪼르륵 빠지고, 시가 이탈하고 좀 더 밀렸다가 회복. 그리고 지금 또 역배열로 빠지는 중.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습니다. 5만원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4만원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역배열로 잡혀 있으니까. 다음 레고캔 바이오. 레고캔 바이오 추천주였고, 크게 올랐다가 밀리더니 오늘 최대 주주 변경으로, 오리온으로 최대 주주 변경, 큰 호재로 시간에 9.8%까지 갔다가 4%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 2층 자리에서 노랑에서 추천드렸고, 뿅 하고 크게 올라갔죠. 최대 45% 5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고요. 월봉 여기 역별 끊고 박스 돌파하고 팍 크게 튀었고, 전고점 7만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근사치까지 갔다가 밀린 상태입니다. 여기 추천드렸고, 단기 45% 수익 나오고, 5일선 이탈하고 지금은 역배열로 좀 잡혀있고요. 이렇게 역배열 잡혀있죠.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착을 해야 추세를 돌리고 전고점 65,000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지금 여기 갭상승 구간 싱크홀 자리에서 좀 밀리고 있던 구간이었고요. 21선 이탈, 시간외로는 반등.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혹여나 내일 반짝하고 계속 하락한 흐름이 나온다면 5만원까지도 내려오는 역별 흐름 경계는 하시고, 뭐 길게 보면 크게 빠지면 또 좋은 기회겠지만, 고점에서 추격하고 물린 분들은 또 기회비용 상실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단기 워낙 크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의 포지션 대응 잘하면서 대응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꼬다리에서 물리면 2년 뒤에 올라오긴 했지만 기회비용 상실이 크죠. 나는 뭐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부근하게 그냥 들고 간다, 이런 마인드면 상관이 없겠지만, 여유자금이 아니고 큰 비중으로 들어갔다면 엄청나게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본인 포지션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기 포지션이 아닌 분들은 여기 물려있다가 본전은 본전에 팔고, 또 본전에 팔고 뒤에 날아가는 거 구경하게 되는 패턴이 크니까 가급적 이런 오버슈팅이 나온 고점에서는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 하락 종목 두 개 볼게요. 이월드 마이너스 4% 추천주였고, 토스뱅크 상장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다가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크게 올랐으니까 당연한 하락이라 보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지분이 조금 줄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조금 찔끔 줄었고,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뿅 85% 크게 올라왔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상한가 가능하다, 급등신호 떴다, 상한가 마감, 그리고 다음날 추가 급등이 나와줬고요. 갭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먹기가 매우 수월했죠. 이렇게 단기에 크게 올라간 뒤에 당연한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가 가능하다 추천드리고, 상한가 다음날 27% 급등 나왔고요. 그 뒤에는 11선 지키고 고점 박스 만들어주면서 돌파하고 한 번 더 상한가, 또 갭상승 나왔습니다. 갭상승 후에 싱크홀로 빠지고 있는 자리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싱크홀 자리. 5일선은 2,400원이고요 시간외로 2,450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5일선 부분까지 빠졌고, 1차 5일선, 2차 상한가 종가 2,300원 보시면 됩니다. 싱크홀로 빠지고 있고, 2,300원 이탈하면 2,000원까지 크게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네요. 워낙 단기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것도 당연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 정도 빠졌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18% 2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죠.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게 당연하다. 파동을 당연시 생각하고 고점에서 들어갔을 때는 손절을 짧게 잘 잡아주도록 합니다.